대체 저기 있네. 피곤해? 괜찮아? 진짜 아이패드는 뭘로 충전하는 거니? 이거 C? 이거 벨테리야. 나도 많아. 이거 엄청 충전하기 좋은데. 이거 딱 크기 봐서 알겠지만 짱짱. 못 써야지. 이거 초고속 됩니다. 좋아요. 자, What is the probability? 네. 그래서 probability를 적어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probability를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probability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벤트에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probability는 이벤트에 숫자를 부여한 거예요. 이벤트.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에다가 넘버를 부여한 거예요, 그냥. 이해돼요? 다시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걸 해서 이거를 R로 보내는 펑션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고,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냐면 인버스 뭐 이렇게 기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1로 대응되는 애들의 모임이에요. 그걸 샘플 스페이스에서 들고 온 거예요. 이거를 역상이라고 하거든요. 역상.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오케이. 이걸 x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y라고 하죠.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저기 샘플 스페이스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원소를 뽑아서 x를 태운 결과가 1이 되게끔 하는 y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쉽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probability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 모아둔 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의 सब셋이야. 부분이에요. 왜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전체 결과인데 그 전체 결과들 중에 일부분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기 때문에 그 सब셋이잖아요. सब셋. 근데 일반적으로 probability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건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하고, 그 probability는 뭐다? 이런 이벤트들의 숫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숫자 0과 1 사이의 숫자들을 대응시켜주는 펑션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서 probability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긴 한데,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은, 그러니까 저도 그 확률에 대해서는 조회가 깊진 않아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파가 존재를 해요. 두 가지 파가. 프리컨테스트가 있고 베이지안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 기재를 하는데,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중요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들으면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프리컨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까 봐봐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은 다 프리컨테스트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봐봐요. 이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랜덤 익스퍼리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일한 조건에서 이게 무한히 던질 수 있는 그런 게 존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이게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가능해요. 잠깐만요. 다들 힘들어요. 괜찮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얘는 좀 피곤해서 오늘 좀 괜찮아. 근데 나 이거 이미 세 번째 듣고 있어서 사실 듣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도 아는 내용이긴 해. 아 오케이 좋아요. 랜덤 익스페리먼트는 뭐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를 반복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디그리 오브 빌리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 이 반복이 가능할까요? 동일한 컨디션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베이지안과 프리퀀티스트를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서술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겨먹은 게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몇 %나 될까요? 라고 하면은 내일 비가 올 거를 랜덤하게 이게 시행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프리퀀티스트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를 뭔가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늘리면 이 빈도가 확률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프리퀀티스트의 주장이고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몇 % 정도 올까? 이거는 확률, 그러니까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의 확률이 아니라 저희 믿음이에요. 믿음. 알겠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이지안 인터프리테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모델의 언서티티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언서티티의 종류가 뭐가 있냐? 1번 모델의 언서티티, 데이터의 언서티티가 있다. 돼요? 뭐 1주차 때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두 읽어보세요. 알겠죠? Law of Total Expectation. 분명히 있네요. 제출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죠? 완벽하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네. 그냥 모든 y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x에 대한 평균인데 y를 고정시켜 놨을 때 expectation을 다 하면 당연히 같겠죠. 모든 y에 대해서 다 고려를 했는데.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계속 말했지만 저 expectation x바 y가 y에 대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는 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저 y에 대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 봐봐요. 봐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건 x에 대한 펑션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걸 뭐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본 노력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세타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프로바빌리티를 한 다음에 서메이션에서 이걸 맥시마 이렇게 정의한 거를 엠피리컬 리스크로 정의를 한다. 근데 이때 저희가 세타에 대한 펑션을 봤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y라는 걸 가정하고 x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했지만 사실은 y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y에 대한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x바 y가 y에 대한 펑션이에요. 알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다음에 law of total variation이 있는데 뭐 과제로 안 나왔고 뭐 아직까지 쓸모가 딱히 많이 없거든요. 아직까진 읽어보시고 의미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세요. 당장 기계 학습은 안 나서 패스할게요. 그래서 베이지룰 어차피 그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안 한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요. 그만큼 저희가 저번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베이지룰 자 이거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그 베이지안 인퍼런스까지 같이 언급을 할까? 어차피 지금 다른 분들도 좀 복습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좋아요. 베이지룰이 뭘까요? 왜 배운 거예요? 베이지룰 그러니까 단순하게 베이지룰 자체만 보고
그러니까 떼놓고 보면은 사실 그 컨디셔널이랑 똑같거든요. 컨디셔널이랑.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기계학습에서 베이즈 룰을 다른 이유가 뭐냐면 기계학습이 되게 베이지한 과정이 있어.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구분을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unknown이야. 이거는 보통 이건 outcome이나 여기서 observation을 할 텐데. 네, observation. 다시 저희가 봐봐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관찰한 걸 기반으로 해서 언노운에 대한 파라미터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거 정도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언노운 팩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나올 확률. 가장 쉬운 예시로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안다는 상태로 주어진 내 관측값이 나올 확률은 저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두분포식 알잖아요. 그런 거 마냥. 됐죠? 그러니까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베이즈 룰이 베이지안 인퍼런스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안다고 가정을 하고 뭔가를 계산을 사바사바 다 한 다음에 언노운에 대한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다시 이따가 자세히 다룰까요? 다음 페이지 가볼래요? 프라이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번에 제가 대강 설명을 해서 어차피 이거 부분도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만 보면은 그러니까 프라이가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분포라고 들리거든요. 사전 분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h는 unknown 팩터고 unknown 팩터에 대한 우리가 기대값이에요. 사실 우리가 봐봐요 다시 unknown이기 때문에 저희가 랜덤하게 계속해서 익스퍼리먼트를 통해서 이걸 그 프로버빌티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애초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빌리프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지안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관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비가 올 확률이 30%라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냥 내일 비 올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10% 좋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날씨를 딱 봤을 때 뭐,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대충 내일 날씨 어떨까 뭐 좋겠지 약간 그런 느낌? 이런 게 프라이어. 그럼 라이클리후드는 뭐냐? 그거를 가정했을 때 내 관찰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게 라이클리후드예요. 뭐 아까 그 설명드렸던 예시를 기반으로 설명드리자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타를 모르지만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x가 나올 확률. 이런 게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안다고 가정했을 때의 확률 이게 likelihood예요. 됐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단 포스테리어는 뭐냐? 반대예요. 내가 관찰하고 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비 올 확률이 10%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딱 봤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비 올 확률이 10%를 예측을 했어요. 그죠? 그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늘을 봤어요. 껌짝짝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확률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가 오겠다는 그런 믿음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게 이거예요. 다시 observation. 내가 관찰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unknown에 대한 belief가 바뀐다고요. 다시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observation에 아니 그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unknown의 믿음이 바뀐다고요. 그게 포스트예요. 포스트가 이유잖아요. 사후. 그죠? 그래서 이게 사후 분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사전 분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H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다시 H는 몰라요. 단 이 모르는데 내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근데 그 기반은 뭐라고요? 베이주 룰. 그래서 베이주 룰과 이거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 여기서 다음 페이지 가볼래요? 그래서 포스테리어하고 프라이어를 곱하면 likelihood가 나와요.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는 프라이어하고 likelihood.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재밌는데 봐봐요. 이게 likelihood에다가 포스테리어 곱할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보면 나이브하거든요. 수식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unknown이고 얘는 고정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컨스턴트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 곱하면 얘 나오는 건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맞다고요. 수식적으로 맞다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게 두 개 곱해야 돼요? 네, 단편적으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암 테스트기가 있어요. 암 테스트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암 환자는 98% 검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잠깐만요. 스테이트먼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암 테스트가 98%의 정확도라고 해봅시다. 암 환자가 0.001%의 확률이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암 테스트를 받았어요. 암이래요. 그럼 내가 암일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다 계산해. 이게 봐봐요. 암 테스트기에서 이게 정확도가 98%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봐봐요. 암 환자가 0.01이잖아요. 0.001에다가 98%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0.999 곱하기 0.02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암이 아닐 확률이 더 높아요. 얘가 더 숫자가 커요. 왜냐면 얘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런 거를 프라이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포스테리어라고 해요. 곱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프라이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암 환자일 가능성은 0.001이에요. 맞아요. 맞다고요? 근데 내가 암 테스트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암 환자가 될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전 분포에서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곱해서 반영을 해야 돼. 곱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브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암 테스트에서 그럼 난 98%의 확률로 암이구나 하면 그거는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그잖아요. 애초에 암 환자가 그만큼 적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암 환자가 극도로 적으면 이게 압도적으로 작아진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합쳐서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게 포스테리어예요. 그래서 프라이어하고 라이클리후드 같이 곱해줘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뉘앙스상으로 이해가 가죠? 뉘앙스상으로 왜 두 개를 곱해야 되고 하는지를.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0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차피 지금 이것도 그 두 분 뭐 좀 들었어도 어차피 똑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적당히 넘겼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unknown value를 expectation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observed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unknown quantity를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Bayesian inference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으니까 그 Bayesian inference가 몇 번이죠? 교수님 강의한 기준으로 3번? 몇 번이죠? 저 전에 잠깐만. 어떤 거? 그거 베이지언 인퍼런스가 몇 번이에요? 베이지언 인퍼런스 2번 파라메트릭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문제 나온 건가? 어떤 거? 아니요 그 페이지? 아니 Bayesian inference 나오는 그 교수님 PPT 2번 장에 거의 마지막. 2번 장? 어. 혹시 강의 안 보내줄 수 있나요? 보내줄게. 아 이거 노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노말. 노멀 베타 베르누이 이것도 몰라. 끝냈어. 진짜 뭐지? 베타 베르누이 노멀 감모. 아 강연이 바뀌었구나. 파라메트릭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잠깐만 3번 이 강연이 바뀌었다. 역시 땀많이 뭐? 뭐? 땀게. 이게 잠깐만요. 왜요? 아니야. 나도 엄마.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교수님이 강의를 좀 바꿨구나. 좀 되게 빠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영어로. 나 말씀하신 거 다 쓰긴 썼어. 자, 진짜 쓰긴 다 썼어. 그래서 뭐 여기 있으니까 뭐 다음 시간에 뭐 대충 할 거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장을 보면은 스태티스티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자. 그럼 뭐 ML이라고 하는 거는 패턴하고 인퍼런스 찾는 거다. 결과적으로 1주차 때 말한 것처럼 펑션 찾는 거고. 그래서 슈퍼바이즈드하고 언슈퍼바이즈드는 이미 다 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제 뭔가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느낌을 기억을 하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봐봐요. 그래서 저희가 probability 찾으려는 건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K 다이버전스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거를 찾는 건데 다만 이걸 찾을 때 그냥 나이브하게 다루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껴서 그래서 이 세타를 찾는 것, 즉 이런 것들을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오케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찾는다는 건 뭐랑 동치다? U하고 시그마 제곱을 찾는 것과 동치다.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다음 장 읽어보면은 그래서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problem of modeling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러니까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찾는 그 태스크인데, 오케이? 이게 납득이 다 되죠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거고, 뭐 소위 말해서 empirical distribution, 그거와 가깝게 하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찾는데,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정의를 할 때 파라메트릭하게 할 수도 있고, non 파라메트릭하게 할 수도 있고, 세미 파라메트릭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머피 책 좀 보신 것 같은데,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정의를 할 때 파라미터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종의 그 디스트리뷰션 클래스를 뭐 이미 정의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 그 분포가 가우시안에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혹은 뭐 베레누이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파라미터 찾는
이렇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non parametric estimation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걸 찾고 싶어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찾고 싶은데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no specific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이걸 찾고 싶은 건 맞는데 이게 아니에요. 좀 다른 방법으로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할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괜찮아. 그다음에 세미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GDA 같은 게 있어요. 가우시안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 비슷해요. 비슷한데 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가우시안들이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짬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사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봐봐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대충 러프하게 설명하면 두 개 가우시안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정도로 서술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 GD 가우시안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할 확률과 여기에 속할 확률을 또 가정을 좀 두고 여기에 속할 확률 30%, 여기에 속할 확률 70%, 이거고요. 각각의 텀마다 가우시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푸는 문제로 바꿔서 푸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미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 쭉 읽어보면 자명해요. 그래서 옵서브 아웃컴이 있고 샘플이 있고 쭉 읽어보면 돼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모델 쭉 하면 되는데 뭐 샘플 이게 제가 했던 거잖아요. 이건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놓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파라미터 어떻게 추정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타는 실제 값인 거고 그 다음에 세타 햇은 저희가 추정 값이잖아요. 그 두 개 사이의 차이예요. 그럼 일종의 바이어스잖아요, 그냥 진짜로. 오케이? 네. 만약 확동 좀 기억나시면 에스티메이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잘 기억 안 나죠, 근데. 됐죠? 네. 그래서 봐봐요. 세타는 참값, 세타 햇은 저희가 추정값이에요. 네. 됐죠? 아니, 다시. 파라메트릭 에스티메이션은 뭐 하는 거라고요? 파라미터 찾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 파라미터가 있겠죠? 네. 실제 그러니까 모르지만 안다고 가정을 하고 모르지만 안다고 가정을 하면 세타는 참값. 그러면 세타 햇은 추정값.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그 이제 익스펙테이션과 실제 값의 차이가 바이어스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의 분산이 베리언스. 그래서 수식적으로 전개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어떻게 할 거냐? MLE가 있고 MAP가 있고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있다. 제가 다 했던 거잖아요. 사실 약간 좀 텀만 좀 다를 뿐이지. 그죠? 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를 다시 돌아가면 베이지안 인퍼런스거든요. 노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노말. 그 베르노이드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건데 봐봐요. 이게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아직 다시 말해서 프라이어가 베타면 라이클리후드는 베르노이고 포스테리어는 베타예요. 이걸 그냥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되는데 이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어가 베타면 라이클리후드는 베르노이고 포스테리어는 베타가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프라이어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이걸 조작을 해보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프라이어가 뭐냐 베타. 그다음에 라이클리우드가 베르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포스텔은 반드시 베타예요. 계산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가정해놓고 수식을 사바사바해서 조작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베타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노말이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하나 가정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위에 저거는 프라이어와 라이클리우드가 정해지면 포스테리어도 정해진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다 계산해보지 않아도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분포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소리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를 싹 다 계산한 다음에 봐봐요. 예를 들어서 포스테리어가 최대로 되는 세타 찾는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다 해놓고 다 미분 때려야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분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파라미터로 저희가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져 있다고요. 특정 두 개가 정해지면 한 쌍이 이미 딱 페어로 결정된다고요. 감마면 감마 포화성이면 감마. 그러니까 셋 중 두 개만 결정되면 된다고요. 됐죠? 네.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충 봐봐요. 이게 베타 베르누이 컨주게이시라고 하는 거는 봐봐요. 저기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저기서는 라이클리우드잖아요. 맨 첫 번째 나타나 있는 게 21페이지. 엑스바 뮤 이게 베타 그 베르누이 분포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프라이어가 뭐로 나와 있어요? 베타. 베타죠. 그러면은 찾아봐요. 뭐로 나와 있어요? 베타. 베타야, 베타. 오케이? 포스트는 베타거든요. 대응되는 게. 그러면은 봐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봐봐요. 저거 계산했죠? 밑에. 아니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했잖아요. 네. 나중에 아마 과제로 아마 나올 텐데 저 계산하잖아요. 그럼 다 계산해보고는 저 베타꼴 나와요. 돼요?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해보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이제 누군가 계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저희는 이제 이걸 계산해서 알았지만 안다니까요. 누군 계산을 다 해놨어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서 봐보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했던 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저 봐봐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라이클리우드가 가우시안, 프라이어가 가우시안이면 포스텔리어는 싹싹 해보면 가우시안이에요. 일단 좀 지저분하긴 해도 가우시안이라고요. 밑에요? 네, 몇 저- 번째 페이지? 그 22페이지죠? 22페이지. 22페이지에 그러니까 저 나오죠. 더 포스텔리 calculated as follows 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다다다다 하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 식을 알아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알려져 있다니까요. 예쁘게. 그죠? 뭔가 수식적인 계산을 안 하고도 알 수 있다고요. 이거를 굳이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냥 예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에 매몰되면 기계학습을 못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큰 틀을 보고 그 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계산을 하면 돼요. 알겠죠? 수식에 절대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튜터링 할 때도 어제는 수식 안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 길어져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 수식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면은 제가 그 계산하는 머신은 아니니까 즉석에서 하려면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설명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베이지안 인퍼런스. 이거 표 외워야 되는 거. 아니요? 네. 필요 없어요. 자, 이거 그 의미를 살려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한번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봐봐요. 언슈퍼바이즈드 예시로 보여주면은 그 우측에 있는 건 뭐예요? x new 뭐 d 이렇게 나온 게 50번. 아까 겉에 있지? 근데 베이지안 인퍼런스 약간 정의가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19페이지 볼까요? 19페이지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기억하면 돼요. The posterior distribution of zeta is updated using base rule. 이게 이해돼요 이제? 네. 돼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봐봐요. P 세타가 그러니까 P 세타가 프라이어고 그러면 likelihood와 그 프라이어들의 곱들을 활용을 해서 포스테리어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구한다고 이게 믿음을 업데이트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게 그 베이지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보잖아요. 왜 이러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면 왜 똑같은 짓거리인데 이걸 왜 그러고 앉아있지? 부터 시작을 해서 그잖아요. 왜 그럴까? 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데 애초에 세타는 몰라서 그래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라이어가 세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임 펑션 뭐 이렇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냥 보면 되잖아요. 프라이어 그다음에 포스테리어가 뭐 포스테리어를 주는 거죠. 세임 펑션 폼으로.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가 같은 형태인 거예요. having a same function form이라잖아요. 돼요? 그 관점에서 오른쪽을 봐봐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라이클리우드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라이어하고 포스테리어가 분포가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고 해요. 컨주게이트가 쌍이거든요. 상보적인 뭐 대응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 같잖아요. 베타. 그러니까 이거를 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클리우드를 알고 라이클리우드를 알면은 프라이어 알고 있으면 당연히 포스테리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계산을 막 지저분하게 안 해봐도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페이지. 베타 베르노이 컨주게이시 이런 거는 계산해 보니까 진짜 베타가 나오네. 이것만 보면 돼요. 한번 계산 한 번만 해보고. 됐죠? 그럼 끝났잖아요. 돼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이런 건 생략할게요. 안 되면 읽어보세요. 네. 소프트맥스도 이런 것도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만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뭐라 나와 있어요? 정의하기가 나름이긴 한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어차피 다 똑같아요. 의미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x가 xi일 때만 1 그다음에 else는 0이고요. 얘도 똑같아요. 정의상.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디스트리뷰션을 주고 싶은데 각각의 이거 진짜 내가 관측한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옵서베이션이에요. 옵서베이션. 옵서베이션에 대해서 균등하게 n분의 1만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x1부터 x2까지 그리면 이걸 그 일종의 약간 쇼크 주는 것 같은 건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거를 실제로 적분을 때려서 CDF로 올리면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두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엠피리컬 경험 분포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찰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슉슉 되는 거예요. 슉슉. 좋아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